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반으로 잘랐거든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서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까지만 할 건데요. 이것도 양이 많아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해봅시다. 끄지 마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대면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은요? 옳은 것은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그대로 둔다. 아니죠. 어떻게 해요? 벽 쪽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저를 봐주세요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아니죠. 시선을 맞춰요. 눈높이를요.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아니죠. 가까운 위치에서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방을 본다. 맞습니다. 2분 이상 아니죠. 2초 이상 눈을 맞추고 나서 천천히 말을 건넨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치아가 없고 삼키는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치아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치아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잘게 썬 음식입니다. 삼키는 능력은 어때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한테 사례가 잘 걸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줘야 돼요? 갈아서 줘야 돼요. 유동식은 어떻다? 살에 걸리기 쉽다. 아예 의식이 없으면 뭐다? 경관이다. 아 맞다. 경구는요 입입니다. 경관은요 관입니다. 사례가 잘 걸리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음식. 우리 사례가 잘 걸리는 환자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갈아서예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사례가 잘 걸리면 유동식, 묽은 음식 아니고요. 갈아서입니다. 묽게 드리면 어때요? 더 사례가 잘 걸린다 했어요. 근데 여기 그런 음식 아니죠? 과일들이 나왔어요. 어떤 거겠어요? 레몬입니다. 레몬을 먹으면 우리 어때요? 침이 많이 고이죠? 신음식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이 주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진한 농도의 영양액이 주입되면 어떻다 했습니까? 설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약을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용기의 라벨 쪽으로 물을 따른다. 우리 라벨 쪽으로 물을 따르면 어때요? 라벨이 젖어가지고 설명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량의 물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계량컵은 탁자 등 평평한 곳에 놓고 양만큼 물약을 따른다. 아니죠. 눈높이에 맞춰서 놓고 물약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투약전 물약을 흔들어주면 안 된다. 어때요? 물약을 흔들어주라고 했죠. 약병에 뚜껑을 놓을 때는 안쪽 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한다. 아니죠.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놔야지 깨끗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 눈에 안약을 떨어뜨릴 때 옳은 위치는 자 오른쪽 눈이고요. 이거 어때요? 여기 코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바깥쪽으로 가야겠죠. 코가 있으면 코 쪽이 아니고요. 바깥쪽으로 멀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어딥니까? 아래죠. 바깥쪽 외측 결막에다가 떨어뜨리셔야 돼요. 어디라고요? 무조건 바깥쪽이에요. 코랑 멀리 떨어뜨려 놓고요. 외측 결막. 위쪽이요? 아래쪽이요? 아래쪽. 눈꺼풀. 글씨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림 말고. 그러면요. 아래쪽 눈꺼풀 외측 결막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다 놓냐면요.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 눈꺼풀 외측 결막. 코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밑으로 그림으로 나오면 참 쉽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운 기약을 투여하면 안 되는 이유요. 차가운 기약을 투여하게 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놀랍, 발진, 오한, 통증 아니죠. 너무 차가운 기약을 투여하면요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뇌를 자극해서 오심, 구토, 어지럼증이에요. 우리 귀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우리 평형 광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가운 기압을 투여하면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고 오심구토도 생길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기압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굴리던지 해가지고 따뜻하게 우리 몸 체온과 같은 온도로 해서 놔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배설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거요? 옳은 것은요. 동그라미.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는 보행이 어렵다고 한다. 유치도뇨관 삽입해도 어때요?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X. 변이를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네모할까요? 화장실 이동하기를 도울 때는 휠체어를 불편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우리 다 어때요? 건강한 쪽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힘으로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침상 배설 시 스크린을 치면 대상자가 위험하니 치지 않는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치라 그랬습니다. 틀렸어요. 이동 변기는 항상 침대 높이보다 약간 낮게 놓는다. 어때요? 똑같이 평행하게 놓으라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변이를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이거 어때요? 이거 맞은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모두 다 맞는 거였어요. 전부 도와준다. 이런 말이 틀렸고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가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설물 처리 시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우리 항상 어디서 어디로 닦아주라 그랬죠?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 요로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로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거고요. 우리 순서가 어떻다? 요도 여자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요. 항문이 있습니다. 이쪽이 앞쪽이고요. 여기가 뒤쪽이에요. 이렇게 닦아주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순서를 적어라 그러면 요도, 질, 항문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소변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도, 질, 항문. 화장실까지 갈 수 없는 대상자를 침대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냄새가 심한 경우 배설물을 즉시 버린다. 아니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침상 배설 후 손 씻기는 생략 가능하다. 손 씻기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심미적 안정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네모. 소리가 작게 나도록 변기 안에 물을 담아둔다. 네모. 배뇨 후 휴지로 회음부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어때요? 앞에서 뒤로 아까 방금 배운 거죠? 닦아준다. 그럼 어때요? 맞죠? 정답은 어때요? 5번입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 어때요? 변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어요. 너무 안 되면 물이라도 틀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땡이고요. 소리가 작게 나도록 변기 안에 물 담아두면 똥똥 소리가 더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휴지를 담아둬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침상 배설을 돕기 위한 순서로 옳은 것은 어떤 배설인지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침상 배설이에요. 침상 배설은 변기를 대주는데요. 어떤 변기 대줍니까? 간이 변기 대줍니다. 옆으로 옮겨 앉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변기라고요? 이동하는 이동 변기고요. 침상 배설을 할 때는 간이 변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첫 번째 대상자 확인이라 그랬어요. 나입니다. 나 3개 있네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셔야 돼요. 프라이버시 유지죠라. 대상자 확인하시고 커튼을 가리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다. 둔부의 방수포를 깐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가, 마 나눴습니다. 가는 뭐예요? 변기를 대어준다. 마는 뭐예요?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 변기 먼저 대줘야 됩니다. 변기를 대주고 침대를 올려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안아서 옮겨야 하는 대상자예요. 이동변기라고 했어요. 침상 아니죠. 그럼 침대 밖에 이동변기를 놔두는 거예요.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요. 어때요? 침상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건강한 쪽에 45에서 60도 정도 비스듬하게 놓는 걸로 외워두셨어요. 헷갈리시죠?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안아서 옮겨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가 정답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에 45에서 60도 정도로 비스듬히 놓는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어떤 대상자요? 기저귀를 사용해야 된대요. 한번 볼게요. 초기 실금을 보이는 대상자. 네모. 파킨슨 질환으로 손을 떠는 대상자. 네모.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 어때요? 대드려야겠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 아니죠.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아닙니다. 우리 기저귀는 어때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실금을 보이는 대상자라도요. 기저귀를 채워주시면 돼요.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고 되고 그러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요.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어때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착용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사용하면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사용하지 마시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킨슨 질환으로 손을 떠는 대상자, 변을 닦을 수 없는데 기저귀 사용해야지? 아닙니다. 그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겠죠.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때요? 기저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치 도뇨관에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모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연결관 상태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우리 꼬이거나 막혀 있으면 어때요? 소변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연결관 상태입니다. 연결관이 꼬여 있거나 막혀 있다면 풀어주시면 돼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는요. 소변 주머니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돼요. 왜 그러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렇죠. 소변 주머니 비우는 것만 누가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예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했는데 기저귀에 소변이 묻어나거나 소변에 냄새가 나고 소변의 혼탁도가 심해요. 그러고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쑥 빼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모두 보고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입안 닦아내기로 구강 청결을 돕기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어떤 것은 아닌 것은입니다. 입안을 닦아내는 거예요. 치아가 없는 대상자. 치아가 없으니까 입안을 닦아내면 되고요. 연화장애 꿀꺽 잘못 넘기면 안 되는 대상자도 닦아내는 거 맞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 맞죠?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 맞습니다. 입안 닦아내기는 치아가 없고 의식이 없고 연화장애가 있고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입안을 그냥 닦아내는 구강 청결 돕기를 하죠. 혼자서 칫솔질을 할 수 없다고 입안 닦아내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칫솔질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 칫솔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웠죠? 순서. 우리 입안 닦아내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 기억나세요? 위아래 위아래 노래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위아래요. 윗잇몸과 윗니와 잇몸 아래 아래쪽 잇몸과 이 다시 위 입천장 아래 어때요? 혀 그 다음에 볼 안쪽이었어요. 맨 마지막이 어때요? 위아래 위아래 외우실 수 있겠죠?
식사 전 대상자의 입안을 헹궈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우리 식사 전에도 헹구고요. 식사 후에도 헹구는데요. 식사 전에는 사례 예방 맞습니다. 타액 분비 촉진하죠. 구강 건조를 촉진하는 건 아니죠. 구강 건조를 예방하겠죠. 위액 분비 증가. 씹는 기능 강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식후에 우리가 입을 헤엄거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요. 분비물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될 수 있어요? 질식 예방이요. 사례 예방은요. 식전이고요. 왜 먹다가 걸리는 게 사례니까요. 식후에는요. 질식 예방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시고요. 또 중요한 거 구강 청결이죠. 식후에는. 요거 비교해서 한 번 더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상반신을 높일 수 없는 오른쪽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양치질할 경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우리 오른쪽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은 어디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왼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그러면 지지할 수 있게 어디를 아래라고 했죠? 건강한 쪽을 아래로. 그러면 왼쪽을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 왼쪽을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3번. 의치를 헹굴 때. 잘 보세요. 물의 온도는 헹굴 때 온도는 미온수입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는 어떤 온도? 보관은 찬물에서 하라 그랬어요. 의치를 헹굴 때는 미온수에 헹구고 찬물에 보관한다. 의치가 틀어지거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찬물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1등급 와상 상태로 의식이 없는 대상자 침대 머리 감기기 할 경우 돕는 방법으로 어떤 것 옳은 것은 와상인 환자에서 침대 머리 감기기라고 했어요. 방수포를 등 밑에 깝니다. 아니죠. 어깨 밑에 까셔야 되죠. 머리 감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 들리지 않아도 설명해야 되고요.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잘 모르겠죠? 물을 사용할 수 있어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다. 우리 두발 전용 세정제는 뭐예요? 물 없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두발 전용 세정제가 필요 없습니다. 말이 들리도록 기막의 솜을 한쪽에만 사용한다. 아닙니다. 두 쪽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어떻게 세수 돕기시에요. 닦는 방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눈 제일 먼저 닦는다고 했죠. 눈이 제일 깨끗해야 돼서 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뺨, 그 다음에 입 주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마, 귀, 목으로 닦는다고 했습니다. 어디부터? 깨끗한 순서대로 닦는 거예요. 눈이 제일 깨끗해야 되겠죠. 눈에서 내려오세요. 코에서 내려와서 옆뺨, 그 다음에 입, 이마, 귀, 목. 천천히 한번 되새겨 보세요. 면도기를 이용해서 면도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멸균 장갑. 우리 면도하는데 멸균 장갑까지는 필요 없죠. 귀 밑에서 턱,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면도한다. 네모. 가능하면 대상자를 눕혀서 면도한다. 앉혀서 면도하셔야 되고요. 물을 피부에 바르고 면도한다. 아니죠. 거품이죠. 주름진 피부는 위 방향으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어디에요? 아래 방향으로 당기셔야 되죠. 그래서 귀 밑에서 턱, 코 밑에서 입 주위 맞습니다. 생소하시죠? 다시 보니까. 다시 외울게요. 귀 밑에서 턱, 코 밑에서 입 주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 밑에서 턱, 코 밑에서 입 주위. 통목욕 중에 욕조에서 나온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실내 온도가 적정인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춥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어떤 것? 옳은 것은 우리 목욕하다가 대상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춥다고 하면 온도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춥다고 하면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모욕을 끝낸다. 전기터를 틀어준다. 금방 끝난다고 안심시킨다. 다시 욕조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거 다 어떻다? 아닙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다 한꺼번에 같이 외워두세요.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세수를 놓을 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아까 전에 풀어봤던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눈 닦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내려오세요. 코로. 코 닦고, 그 다음에 어디라 그랬어요? 뺨입니다. 뺨 닦고, 입 닦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마 닦고, 귀 닦고, 목 닦고. 위에서 내려왔죠? 또 위에서 내려옵니다. 면도할 때는 어떻다고요? 귀에서 내려옵니다. 턱으로. 그래서 코에서 입 주위로 내려옵니다.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목욕 순서입니다. 얼굴 먼저 해주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양쪽 어디 위에 상지, 그 다음에 흉부와 복부, 자, 그 다음에 양쪽 하지, 그 다음에 돌려서 등과 둔부, 맨 마지막에 회음부. 우리 회음부 먼저 하면 좀 민망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회음부고요. 처음에 제일 깨끗한 어디? 얼굴. 양쪽 상지, 그 다음에 똑바로 누워있겠죠? 흉부와 복부, 그 다음에 양쪽 하지, 그 다음에 등과 둔부, 마지막에 회음부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쉽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옷을 입을 때 순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있죠? 뭐예요? 입이라고 했어요.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불편한 쪽 먼저 입히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편한 쪽 먼저 입히고, 맞죠? 건강한 쪽 먼저 벗긴다가 맞은 답이었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편마비로 누워있는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어떤 거예요? 단추 없는 옷. T죠. 벗기는 순서. 검, 벗, 불, 입. 건강한 쪽 먼저 벗기는 거예요. 어느 쪽 편마비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쪽은 왼쪽. 자, 문제 풀어볼게요. 왼팔. 건강한 쪽 먼저 벗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머리. 맞죠? 머리를 빼고 제일 끝에 길게 남아있을 때 불편한 오른팔을 벗는 겁니다. 요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앞에 거 한번 더 봐주세요. 인형으로 설명했죠. 수액을 맡고 있는 어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옷을 입히는 순서입니다. 단추 없는 옷은 뭐라 그랬어요?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그럼 어디가 건강한 쪽입니까? 왼쪽이죠? 자, 건, 벗, 불, 입 먼저 적어 놓으시고요.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불편한 곳 먼저 입힌다. 맞죠? 불편한 곳 어느 쪽? 오른쪽. 그러면 오른팔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 수액뼈, 그 다음에 왼팔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외워야 할 거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안 외우고 모든 걸 배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내가 잘 외웠는가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